자, 음악 조금 듣고 할까요? 잠시 길을 잃었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 난 널널한 길만 걸었으니까 난 괜찮아. 아프게 지낼 수 있어. 묘한 길을 잃어 울고 여기 됐잖아. 모두 사라졌어. My whole life, sweet dreams of 자, 음악을 좀 듣고 시작할 거야. 자, 이제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수업을 해보니까 확실히 좀 나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대견하고, 어떻게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칭찬해 주지? 예?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이제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를 들어가려 그래요. 확률과 통계를 특히 강명고등학교, 그다음에 영도여고, 예, 남성여고 이쪽은 그 수투 쪽을 이제 안 들어가고 학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학통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제 해줄 시간이 토요일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스님이. 토요일날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듣는다, 그죠? 스님이 수업을 하면 수업료가 없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 원이죠. 예. 수업 들으면 2,500원씩 주는 거예요, 주마다.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또 10명 중에 또 뭐 약속 잡히면서 4명, 3명 흐지부지 될까봐 일단은 유튜브로 한번 해보자, 수업을. 뭐 교재에 복사해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유튜브로 한번 수업을 해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계속 유튜브로 하고요. 그다음에 좀 애매하다 이랬을 때는 토요일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2,500원씩 드립니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예. 자, 학통 이제 들어갈 건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아주 깊이 있는 문제를 이렇게 다룰 생각인데, 매년 이제 학통 가리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스님이. 우리 학통이 이게 분할이 됐잖아요. 잘렸단 말이에요.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에 딱 와서 학통을 하게 되면 점수가 가감하게 가감하게 내리꼽더라고요. 물론 이제 차라리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 대 학생들은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톡톡톡 하다 보니까 점수 확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요. 차라리 1, 2등급 애들이 내리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통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는 이제 기초 부분 1학년 때 했던 거를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강의 때부터 이제 교재를 복사해주고 진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전략은 교과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수완도 이제 교과서 중심 아니고 수투도 교과서 중심이 아니지만 학통은 정말 교과서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를 정말 딸딸딸딸 풀어야 돼요. 예. 그 정말 문제지 중심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수투는 이제 남고의 경우는 좀 틀리죠. 수투의 경우 남고는 교과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예. 정말 교과서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를 정말 딸딸딸 하셔야지 점수가 나오고, 나머지 학교들은 수한 수투 다 문제집 중심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근데 학통은요, 모든 학교가 교과서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책을 받자마자 여러분 학통 교과서를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공부에 만약에 이제 학통이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친다고 하면 교과서를 바로바로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미안합니다. 오늘 좀 비를 많이 맞았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자, 이제 일단 경우의 수부터 한번 하죠. 자, 경우의 수가 하면 생각나는 거 뭐죠? 네, 곱사건, 합사건이죠. 합사건, 곱사건과 합사건. 자, 곱사건은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서 구하고요. 합사건은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뭐 한 번에 이제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 상관없고요. 구했는데 경우의 수가 뭐 하나, 둘, 또 뭐 경우의 수가 셋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걸 연결해야 되겠죠, 그죠? 연결할 때 곱사건이라고 이름 붙는 거는 이 나온 경우의 수들을 곱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합사건은 이제 더해서 해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느냐는 얘기죠. 자, 곱사건은요, 일단 뭐 그죠? 한글로 이고 사건이죠. 이고 사건. 이고란 말이 들어가면 곱사건. 곱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요. 합사건은 또는 사건이 되겠어요. 또는이란 말이 놓으면 더해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문제의 정항상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 것이 동시에 발생된다든지 또는 연속적으로 경우의 수가 발생되게 되면 일어나게 되면 곱해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사건, 연속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합사건은요, 비동시입니다. 비동시. 이게 제일 큽니다. 비동시. 동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합사건은. 그래서 동시 일어날 수 없는 거는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이제 구해보기로 하죠. 근데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지우개를 찾고 있었어요. 야, 파랑이 지우개 가져와.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파랑이가 얘기했어요. 자, 파랑이, 네, 오, 지우개. 오, 예, 오, 파랑이 감사합니다. 예, 오, 놀랬죠, 여러분. 예. 아, 우리 집에 선생님 인형 좋아하시냐고? 아니에요. 우리 딸이 7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딸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총알 맞은 고양이가 저도 놀랬어요. 사실은. 예. 귀여운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마가 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딸의 정서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 걱정을 좀 했답니다. 예.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 혹시 자존심 상해할까봐. 예. 여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자살행위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또 까먹었겠다. 그래서 곱사건은 동시사건, 연속사건, 합사건은 비동시사건. 기억하시고 이고 또는. 자, 1학년 됐기 때문에 짜잘한 문제는 안 하고요. 이거를 완전히 말해줄 수 있는 문제 하나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이고요. 자, 여기 PC방 가나요? 고등학생도? PC방이라고 합시다. PC방. 자, 여기는 뭐 할까요? 당구장? 예, 당구장은 절대 안 됩니다. 남학생들 당구장 큰일 납니다. 예, 망합니다, 정말. 예, 정말 큐 때는 아유 안 보인다 이거. 자, 여기 내려와야 되겠다. 자, 절대 큐 때는 잡을 생각도 알겠죠?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알겠죠? 큰일 납니다, 정말. 자, 여기는 학원이라고 합시다. 학원이라고. 자, 이렇게 길들이 이어져 있고요. 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네. 조금 좁은데 이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자, 갑을이요. 갑을 여러분들 다 갑돼야 될 텐데. 예. 갑을이 이제 집에서 학원까지 갈 거예요. 갑을이. 근데 원칙이 있어요. 예. 두 사람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다. 갑이 위로 가면 을은 아래로 가야 되고요. 을이 위로 가면 갑은
아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그 공간이 좀 애매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살리려 그랬는데 안 되겠다, 그지? 자, 지우고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이제 위로 갈 때 하고요. 을이 아래로 갈 때 경우랑, 그 다음에 갑이 아래로 가고 을이 위로 갈 때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갑은 요 경우입니다. 이제 기역 경우로 합시다. 요 니은 경우. 자, 갑이 위로 가는 경우. 자, 어때요? 집에서 PC방까지 두 가지. PC방에서 학원까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여러분. 그죠? 예. 딱 느껴지는 게 어때요? 갑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연속적으로 가죠. 연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곱해야 되죠.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이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곱해야 됩니다. 2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자, 그리고 을이 이제 아래로 가죠. 집에서 당구장, 당구장에서 학원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가죠. 3 곱하기 곱해야 됩니다.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럼 66 나왔는데 여전히 경우의 수가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들이 동시에 갈 수 있는지, 동시에 갈 수 있는지, 동시에 갈 수 없는지 생각합시다. 갑이 위로 가고 을이 아래로 갔죠. 그죠? 갑이 위로 가고 을이 아래로 갔죠. 동시에 갈 수 있나요? 갑이 위로 가고 을이 아래로 가는 걸 동시에 갈 수 있나요? 동시에 못 가나요? 동시에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곱합니다. 36가지. 완료됐죠. 그죠? 자, 밑에도 같은 방법으로요. 갑이 아래로 가는 거는 3 곱하기 2. 을이 위로 가는 거는 2 곱하기 3. 자, 6. 그죠? 자, 곱했더니 얼마예요? 이거. 동시에 갈 수 있으니까 36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기역 경우랑 니은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죠?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비동시 사건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한다? 연결한다. 그래서 얼마? 72가지. 이 문제가 합사건과 곱사건을 제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죠? 왜냐하면 연속적인 부분. 자, 그리고 동시에 생기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에 생길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곱사건과 합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냥 곱사건 경우의 수에서는 어떤 경우의 수들이 던져졌을 때 그걸 곱할지 또는 더할지를 문제에 이고란 말이 들어가느냐 또는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정황상 경우의 수들이 동시에 발생하느냐 연속적으로 발생하느냐 곱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시에 발생하느냐 더하고요. 이렇게 판단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의 곱사건과 합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줄서기가 있어요. 줄서기. 우리가 계승이라고 부르죠. 계승. n 팩토리안. n 팩토리안. n 뒤로 다 곱해라. 그죠? n 명이 줄을 서다. 예. 자, 3팩토리안. 3D로 다 곱해라. 4팩토리안. 재밌네. 4D로 다 곱해라. 0팩토리안. 1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예, 0명이 줄을 썼으니까 안 썼다. 경우의 수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팩토리안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례로 이런 걸 뭐 쉽게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이쁜 애가 있어요. 이쁜 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한테 이제 청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야 됩니다. 자, 4명이 이제 줄을 섰어요.
얘 머리가 좀 크네요. 꽃다발을 들고 있는데 돈다발을 들고 있어요. 얘가 억수 유리할 것 같아, 그죠? 자, 어쨌든 자, 이쁜 애 앞에서 4명이 줄을 섰어요. 자, 그럼 경우의 수는 4명이 줄을 섰으니까 4 팩토리al.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죠? 쉽죠? 여러분. 뭐 중학교 때는 이제 칸 채우기로 했었는데 그냥 n명이 줄을 서다. n명이 줄을 서다. 줄서기. n 팩토리al.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요. 뭐 남녀 교대로 쓰다, 뭐 이웃하여 쓰다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그 미팅하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미팅하다 한번 해볼까요? 남자 3명하고요, 여자 3명이 미팅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미팅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언뜻 생각되는 거는 3팩톨 곱하기 남자 3명이 줄 서고요. 자, 남자 3명이 줄을 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반대편에 이거 안 보이네요. 여자애들이. 뭐 이렇게 할까요? 보이나요? 아, 보이죠? 예. 여자애들이 이렇게. 그죠? 위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남자 3명이 줄을 서고 여자 3명이 줄을 서서 3팩톨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거 그냥 3팩톨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예, 저 놀란 애가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남자 3명 줄 서고 여자 3명 줄 서서 미팅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한쪽이 고정이 돼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원순열 할 때, 이게, 막 헷갈립니다. 이 고정, 한쪽이 고정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남자 ABC와 여자 ABC가 이렇게 이제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 짝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리를 바꿔서 BAC, 그죠? 그 다음에 BAC, 이게 이쪽도 움직이고 이쪽도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요 경우랑 요 경우가 어때요, 여러분? 다른 경우의 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지만 어때요? 분명히 움직여서 다른 경우의 수 같았는데, 실상은 어때요? 예.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움직여버리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팅을 할 때는요, 한쪽은 고정을 시키고요, 한쪽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3팩톨 곱하기 3팩토리안이 아니고 그냥 3팩토리안입니다. 이 학생들은 고귀하신 분들이니까 그대로 있어야죠. 그죠? 무심아들이 왔다리 갔다리 분주하게. 알겠죠? 예, 줄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 철학이. 자, 그래서 n명이 줄을 서다도 공부를 해봤고요. 자, n명이 줄을 서다 해서 순서 있게 줄을 서다를 한번 해볼까요? 순서 있게 줄을 서다. 여기 조금 중요하죠? 네, 순서 있게 줄을 서다. 자, A, B, C, D, E, F 6명이 줄을 쓸 건데 B는 C 앞에, C는 D 앞에 줄을 서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3명이 어때요? 줄 서는 경우의 수가 고정돼 있죠. 그죠?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서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B 어때요? C 어때요? D가 여전히 B는 C 앞에, C는 어때요? D 앞에 있는 거예요. 이웃해서 줄 서라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죠? 이웃해서 앞서서 줄 서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B가 C 앞에, C가 D 앞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칸 차이가 나든 안 나든. 이해되세요? 무슨인지? 자, 그래서 자, 이럴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토리 아니고 이 3명의 자리 바뀜의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로 나눠야 된다? 3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눠 버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6명이 줄을 섰잖아요, 우리가. 그죠? 6명이 줄을 섰는데 이 3명의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3명이
순서 바뀌면 의미가 없고 줄 서는 경우에 의미가 없어져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팩토리안이라는 거는 곱해서 만들어지는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나누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6명이 줄 서는 데에서 쉽게 얘기하면 6명이 줄 서는 데에서 3명이 줄 서는 경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눠버려야 됩니다. 요 나눠버린다, 필요 없는 부분은 나눠버린다가 앞으로 순열과 조합의 가장 핵심이 되고 이항 정리를 부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좀 강조를 할게요. 이 세 명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6명이 줄 서는 데에서 3명이 줄 서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없애버린다. 요거 아주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나누어서 없애는구나. 왜? 위에가 곱하기 계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또 무슨 또 재밌는 걸 해줄까 해서 인형을 막 찾으니까 굉장히 이쁜 인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들고 할까 이걸 하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인형이 너무 우리 집에 너무 이쁜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대요. 이걸 할까 말까 해서 일단은 안 했어요. 혹시나 남학생들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수업 중에 얘기해 주면 그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모자를 좀 바꿔서 해서 루피 모자를 쓰고 할까 했는데 이게 머리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고무고무 이거 쓰고 고무고무 할까 하다가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밋밋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미키마우스 안경도 껴봤는데 미친놈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예. 그냥 일단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섭섭하다고요? 아이고, 네. 중간에 이제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내서 제일 처음으로 맞추는 학생은 스타벅스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 맞나요?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 예, 선생님이 카톡으로 바코드 빡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 예, 크림을 딱 묻히면서. 자, 그래서 일단 곱사건 합사건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훅 넘어와가지고 엠팩토리안 줄 서다. 미팅할 때 조심할 점. 고정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n명이 줄을 서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나누어서 계산한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조합한 다음에 이항 정리해서 이항 정리라는 파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요 참사가 벌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항 정리 공부하겠지만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요 문제가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문제 너무 다양하고 알겠죠? 학생들이 기겁을 합니다 거의. 예.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문제를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를 냅니다.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애들이 미쳐가지고 거기 막 이항 정리에 목을 메고 있다가 한두 문제 놓으니까 멘붕이 오죠. 시험을 치다가 쓸데없이 그냥 안다 하고 넘어갔던 앞부분이나 이항 정리 앞부분이나 뒷부분에서 문제가 우욱 쏟아지고 이항 정리는 두 문제 떨렁? 그것도 기초 문제 2점짜리 떨렁 내버리니까 어때요? 사람 멘붕이 빠지죠. 그래서 이항 정리는 방학 때 그냥 확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하고 시험 기간 때는 정말 이항 정리 앞부분과 뒷부분은 쎄 빠지게 알겠죠? 쎄 빠지게 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됩니다. 선생님이 정말 매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2 그죠? 정말 생각 있게 보내야 되는 거 알겠죠?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응? 꼰대라고요? 어떡하겠냐? 그지? 뭔 얘기를 하겠니 내가? 그지? 뭐
어? 그지? 꼰대라도 이해해 주렴. 알겠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컨설팅 할 때 우리 고3 때 컨설팅 하거든 얘들아. 학원에서 정말 같이 앉아가지고 있잖아. 내가 진학사 그 프로그램을 내 카드로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해줘. 응? 지 아이디 비번 딱 떼어가지고. 그럼 선배들이 눈이 깜짝 이렇게 정말 정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해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제일 세게는 한 8만 5천 원 한 사람당, 또 뭐 약하게는 뭐 한 5만 3천 원 정도. 할인권 있는 애도 있더라고. 그지? 4만 5천 원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 많이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 그냥 이제 학교에서 뭐 열심히 해주는 분도 있어 사실 스님들이. 근데 정말 무성의한 분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 좀 애매한 거야 이게. 좋은 쌤 만나면 잘해와. 근데 무성의한 쌤을 만나면 엉망진창으로 해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매우 위험에다가 딱 학교를 탁 지원을 하게 하고, 매우 매우 안전에다가 딱 해놓으니까 인마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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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매우 매우 안전에 딱 붙어 버리니까 정말 한 2등급 정도 손해 보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해져. 너무 안타까운 게 3년을 정말 내신을 올리려고 정말, 그지? 정말 애를 썼잖아, 그지? 근데 정말 컨설팅 한 방에 3년이라는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야. 정말 불쌍하지 않아? 난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왜냐하면 정말 뭐 한 반에 한 20명만 되더라도 4만 5천 원씩이면 90만 원이거든, 그지? 맞지, 맞지. 90만 원. 그 학교 선생님 박봉에 내시기는 좀 애매하실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지? 응? 대신에 발품을 팔아서 또는 뭐 단연간의 노하우로 정말 잘 집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너무 다양하잖아. 그지? 솔직히 프로그램으로 돌려도 막 로딩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지? 그래서 컨설팅 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컨설팅을 정말 깔끔하게 잘해준다 하더라고. 응? 걱정하지 말고 성적만 잘 받고 동아리 활동, 조금 그지? 낮아졌지? 독서 활동, 응? 책 읽었으면 꼭 기재 좀 해주고, 응? 진짜 나중에 정말 컨설팅 할 때 울지 말고. 어떤 애는 막 웃어 좋아가지고, 내가 이러거든. 야, 막 쏟아진다. 뭐 할래? 그럼 걔는 자꾸 물어 이렇게. 이게 전망이 있나요, 선생님? 제가 군에 갔다가 제대를 했을 때는 이쪽이 뜰까요?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응? 또 어떤 애는 선생님 섬에는 가기 싫어요. 이런 애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후회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을 갖다 줄 수도 없고. 예, 꼰대였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네요. 예. 수업 시간엔 안 할 거예요. 예. 상처받았거든요, 이 얘기하다가. 아, 늙었다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엠팩토리안에 대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지루하신 분들은 돌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이 나오죠, 여러분. 중복순열. 중복순열. 순열부터 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미쳤나봐요. 자, 순열이 나오죠. 자, NPR입니다. NPR, permutation, NPR.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하지 않고 알게를 뽑아서 배열을 했어요. 근데 순서 바뀜의 의미가 있는 경우입니다.
순서 바뀜의 의미가 있는 경우. 그죠? 말 어렵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중복을 허락하면 중복 순열이 되니까. 자, 그리고 알개를 이제 뽑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열했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를 바꿔보니까 순서를 바꿀 때마다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4P3, 4P3, 4P3. 서로 다른 4개에서 몇 개 뽑았어요? 3개 뽑았어요. 그럼 A, B, C, D에서 B, C, D 뽑았어요. 또는 C, B, D, 예, D, C, B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뽑을 때마다 얘들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반장, 부반장, 주번. 주번이 아직도 있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반장이 B인 거, 반장이 C인 거, 반장이 D인 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순서 바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BBB 뽑진 않았잖아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제 4P3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 4P3에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4D로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라고 알고 있죠. 5P 5D로 몇 번 곱해라? 2번 곱해라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의미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 계산이요, 여러분, 5팩톨 나누기 3팩톨입니다. 예? 왜 그러냐고요? 5명 중에서 2명 뽑았잖아요, 여러분. 몇 명 안 뽑았죠, 여러분? 3명 안 뽑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몇 명을 없애버렸습니까? 3명이 줄 서는 경우, 3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에가 5, 4, 3, 2, 1. 5명이 줄을 섰고 그 안에서 3, 2, 1. 3명이 줄을 섰죠. 그래서 3명이 줄을 선 걸 없애버리면 2명이 뽑혀서 줄을 서는 경우의 수만 남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계산이 5D로 2번 곱해라. 4D로 3번 곱해라. 또 있지만 이렇게 요 계산을 이렇게 한다든지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4팩톨 나누기 4팩톨 나누기 몇 명 안 뽑혔죠? 한 명 안 뽑혔죠? 그래서 1팩톨. 그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만 남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 이항 정리를 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순열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1학년 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자체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선생님이 기초 수업이에요. 기초 수업. 이제 학통을 가기엔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 위주 또 혹시 이거 모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중복 순열이 나오죠. 중복 순열. 자, 중복 순열은 엠파이알이죠. 엠파이알. 그죠? 엠파이알 중복 순열.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N이요. 이 중복이란 말이 들어가면 나중에 조합 때도 마찬가지지만 고정인자가 됩니다. 고정인자. R은요. 운동인자가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항상 좀 고정 성격을 가진 것들은 앞으로 잡고요. 그리고 약간 운동 성격을 띠는 거는 뒤로 잡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 일단 안철수. 그 다음에 황교안 해볼까요? 정치색을 좀 띠는 게 좀 그렇지, 그지? 네. 자, 그러면 A 씨와 B 씨 이렇게 할까요? A 씨와 B 씨. 자,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제 6명이 있습니다. 6명들이 있습니다. 자, 기명투표라는 걸 할 거예요. 기명투표가 뭐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찍었는지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하고요. 이번에
공수처 아예 얘기 안 할게요. 예, 하면 안 되죠. 예. 자, 자 그러면 이제 얘들 보고 얘들이 유권자고요. 정치인입니다. 자 찍으세요. 저는 A, 저도 A, 저도 A, 저는 A, 저는 B, 저는 B. 자 그리고 저는 B, 저는 B, 저는 A, 저는 A, 저는 A, 저는 A. 자 기억하고 니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기억도 보이죠? 자 기억도 A 4표, B 2표. 니은도 A 4표, B 2표예요. 그죠? 이게 무기명이었으면 같은 경우인데 기명이다 보니까 스몰 a가 A를 찍은 거랑 B를 찍은 거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죠? 순서 바뀜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바뀜의 의미가 있다. 순열이라는 얘기죠.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으면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으면 이거는 조합이 됩니다. 조합. 이렇게 보세요. 자, 누가 내가 누구 찍었는지 얘기를 안 하면 결과만 봤을 때는 기억도 A 4표, B 2표. 니은도 A 4표, B 2표니까 같은 겁니다. 순서 바뀌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명 투표, 내가 누구 찍었는지를 밝히게 되면 누구 찍었는지 밝히게 되면 기억 경우와 니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되고 순서 바뀜의 의미가 있게 되니까 중복 순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계산을 할 때는요, 여러분. 자, 어떻게 계산하냐? n이 고정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투표를 누가 하러 가나요? 정치인이 하러 가나요? 아니죠. 유권자가 하러 가죠. 유권자가 투표를 하러 가는 거니까 운동인자입니다. 정치인은 어디 있죠? 예, 딱 대기하고 있죠. 예, 고정인자입니다. 그래서 2파이 6이 되죠. 그죠? 계산하는 방법은 2의 몇 승? 6승. n파이 r의 계산하는 방법이 뭐니까? n의 r승이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잠시만요. 목이 조금 말라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제일 먼저 단톡에 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단톡에 올리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뭘 마셨을까요? 예, 첫 번째로 스님한테 개인톡을 보내주신 분께 선생님이 대신에 정답은 비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예. 이게 퍼져버리면 알겠죠?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예. 선생님이 금방 뭘 마셨어요? 뭘 마셨을까? 예, 맞추신 예. 예? 수수께끼는 유치할 것 같아서 상식 퀴즈는 머리 아프잖아, 그지? 재밌잖아. 그냥 한번 맞춰봐봐. 내가 내 맘이지. 내가 냈으니까 상품도 내가 줄 거야. 내 맘이지. 아! 아니야. 일단 이걸 할래. 예. 삐낀다 나. 자, 금방 중복 순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n이 고정인자, r이 운동인자, n의 r승이고 기명투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난구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로 나왔었어요. 중복 조합 문제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곱사건, 합사건, 자, n명이 줄을 서다, 그죠? 그 다음에 npr,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파이 r 중복 순열까지. 자, 원순열은 뭐 조합에 큰 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원순열은 빼겠습니다. 큰 영향 끼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고의의 확률 통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지가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항정리 두 문제 꼴랑 나오는데
그게 목매달다가 쫄딱 망한 애들이 너무 많았어. 방학 때 이항정리 탄탄하게 잡아줘서 학기 중에 정말 문제들 많이 나오는 이항정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올인하시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너무 중요합니다. 자, A A A A B B A A A A B B. 자, 이거를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NPR 순열은 그냥 뽑는 거죠. 이건 그냥 다 까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란 건 6개 까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6팩토리안이죠,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요 4개 어때요? 순서 바뀜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같은 것들이니까 없죠? 그럼 아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의미가 없는 것들은 나눠서 없애줘야 된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 같죠?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된다? 나누어서 없어줘야 된다. 알고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장시간 벌써 40분이나 지났어요. 그 조합을 약간 맛배기를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그죠? 60년 동안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임원 임원 2명을 뽑는 그죠? 정말 A, B 뽑고 B 뽑고 A, B 뽑고 B 뽑고 기역, 니은, 기역, 니은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6명 중에서 2명 뽑았으니까 6P2죠. 맞죠? 6D로 2번 곱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6팩토리에서 뭐를 나눠야 돼요? 4팩토를 나눠야 돼요. 왜? 4명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게 다 같은 것이 되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조합이 됩니다, 여러분. 조합. 컨비네이션, 조합. 왜냐?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어요. 임원 2명이 A, B 뽑으나 B, A 뽑으나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적어야 돼요? C, P 대신에 C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그럼 계산은요. 6P2에서요. 6P2에서 이 2명 뽑힌 2명 있잖아요. 뽑힌 2명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 뽑힌 2명의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없애야 돼요. 이해되세요? 2명이 뽑았는데 2명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어서 없애야 돼요. 자, 그러면 6P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6P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요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요 부분 뭐라 그랬어요? 6팩토를 나누기 뭐라 그랬어요? 4팩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2명 뽑았다 보니까 몇 명이 필요 없으니까 4명이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또 남아있죠. 여기 솔렁솔렁 오니까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돼버리죠. 1이라고 아닙니다. 1 아닙니다. 6, 5, 4, 3, 2, 1, 4, 3, 2, 1, 2, 1, 4, 3, 2, 1, 4, 3, 2, 1, 2, 1, 6, 3, 3, 5, 15입니다, 여러분. 1 아닙니다. 갑자기 1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냐면 지금 6C2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C를 썼단 말이에요. 함이 조금 흔들리죠. 그런데 이제 6C2를 6P2 나누기 2팩토로 나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2명 뽑힌 것에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걸 나눠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완전 팩토로 다 바꿔버리면 6팩토를 나누기 4팩토를 나누기 2팩토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요? 6명 뽑았잖아요. 6명에서 몇 명 뽑았죠? 2명 뽑았죠? 그럼 몇 명 필요 없어요? 4명, 안 뽑힌 4명의 줄 서는 경우의 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왜 나눴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뽑은 2명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됐다 치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자, 요거 어디서 봤죠, 여러분?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겁니다.
A A A A B B. 뭐죠, 여러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맞잖아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네 개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다. 두 개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다. 우와. 그죠? 응?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결국은 뭐가 된다? 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뭐가 된다? 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연습을 정말 좀 하셔야 돼요. 좀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7팩톨 나누기 5팩톨 나누기 2팩톨. 7팩톨 나누기 다른 거 좀 지우고 할까요? 이제 연습할 거니까. 7팩톨 나누기 5팩톨 나누기 2팩톨.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7명이 있는데 5명을 안 뽑고 2명을 뽑았는데 2명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어. 2명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어. 7시 2. 그지? 또는 7명을 뽑았는데, 예, 그지? 2명은 뽑지 않았고, 예, 5명만 뽑았는데 그 5명이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어. 7시 5. 어? 같냐고요? 같아요. 왜? 왜냐하면 조합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알겠지만 가르기 계산이거든요. 순열이 이제 성향이 뽑는 성향이 있고요. 조합은 갈라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쁜애 2명, 못난애 못난애 외모 지상주의 안 좋지. 그래도 하자. 못난애 5명 이렇게 있으면 이쁜애 2명을 뽑으세요. 이러면 이쁜애 2명을 뽑아도 되지만 못난이 5명을 갈라줘도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이쁜 애만 남잖아요. 맞잖아요. 갈라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7시 7명 중에 이쁜 애 2명을 뽑는 거랑 7명 중에 못난 애 5명을 뽑는 계산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기 계산이기 때문에. 결국 5명과 2명을 갈라주면 어때요? 이쁜 애 2명과 5명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시와 75가 같고요. 7시와 75가 같고요. 이 계산이 이 같은 것인 순열 요 계산이 뭐로 변신할 수 있다. 조합으로 변신할 수 있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 무엇을 마셨을까요? 선생님 핸드폰 번호 010-3580-9517. 새벽에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내시면 제적입니다. 옛날에 한번 선생님이 우리 부인한테 오해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학생이 시험 치고 새벽에 전화 온 거예요. 톡 받았더니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절대 장난 전화는 하지 마세요. 자, 8시 5, 8시 3, 그렇죠? 그리고 8시 5 가지고 해봐요. 8시 5, 8P 5. 자, 8명 중에 몇 명 뽑았어요? 5명 뽑았죠? 5명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습니다. 8명 중에 3명 뽑았죠? 자, 몇 명의 3명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요. 8팩톨 중에서 5명 뽑았기 때문에 3명은 뽑지 않았고요. 5명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8팩톨분의 8팩톨 나누기 8팩톨 나누기 3명을 뽑았기 때문에 5명은 뽑지 않았고요. 3명의 순서 바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이렇게도 바꾸고 이렇게도 바꾸고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계산 파트만 오늘 선생님이 간단하게 자, 경우의 수 곱사건 합사건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들으셨던 학생들은 선생님의 다음 시간에 교재 나눠주고 확통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같이 한번 해봐요. 고생했어요.